네,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 형편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 3일이었죠. 북한의 육자 핵실험. 그 국제사회 대응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적 대응은, 북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국제사회를 종합하는 유엔의 그 대북 제재에 대한 결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대응이 있죠. 미국은 이번 6차 핵실험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는 중국을 통해서 북을 압박하겠다.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서 중국과 북 두 나라를 다 압박하고 조지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중국을 그 압력을 가해서 북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북에 대한 그 대응이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져라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핵실험 3일날 한 다음에 바로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감을 잡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되고, 그 핵심 내용이 북이 가장 그 강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중국에서 북한한테 주고 있는 원유. 이 원유 공급을 중단시키는 이거를 중국이 실행하냐 안 하냐. 이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의 그 시선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양편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네네. 두 편으로 이렇게 서서히 좀 갈라지고 있는 거죠. 문재인 네네.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에 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 들어가는 거, 이걸 받으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핵 위협에 대응해서 방위 수단이 이 차원에서 받겠다. 단계적으로 받겠다. 근데 이번 6차 핵실험하면서 확 들어갔어요. 네, 안 받을 그렇죠. 수가 없는 네네. 거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게 미국과의 관계가 간단치 않구나.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국이 키 국가니까 그렇다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국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거, 북한의 핵 위협이 높을수록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긴장이고 틀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랑 협력해야만 되고, 안보적으로는 미국 품 안에 있는 형편이고 굉장히 어렵죠. 이 돌파구를 어떻게 돌파할지. 여하튼 간에 주변 국가들의 대응은 자기들 나름대로 실익을 챙기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옵션을 다 이제 열어놓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중에 군사적인 이제 조처까지도 이제 좀 들어갔습니다. 군사적인 그 대응 조치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이제 군사적 대응, 네네. 군사적인 옵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6차 핵실험 이후에 AP나 UPI 같은 공인된 믿을 만한 통신, 소식통들도 이 군사적 옵션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한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방전쟁이죠. 9.11 테러 난 다음에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라크를 지목해가지고서 앞으로 보면은 이라크라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을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예방전쟁, 이라크전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점점 위협하면은 저기서 전쟁을 안 일으켰어도 우리는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전쟁할 수 있다. 시나리오 1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겠다. 2시간 반이면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메스터 국방장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오사마 빈 라덴을 탁 제거했듯이 이 참수작전이라고 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북한의 수뇌부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는 5시간 이내로 후다닥 가가지고 제거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 이런 방안도 보고가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북의
권력을 교체하고 북을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서구 사회하는 거 전면전이죠. 이거는 이 그 가장 뭐 이 옵션 중에 가능성이 낮겠지만 중국으로 보면 이건 절대 안 되죠. 중국이 지금 화평 굴기 쫙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쟁 이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중국인데 이렇게 놓고 볼 때 네 가지의 전쟁 시나리오 이를테면 네 가지의 군사적 옵션을 지금 유력한 언론에서도 시나리오로 나오고 뉴욕타임즈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만일에 여러분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클린턴이나 이런 지도자라 그러면 설마 전쟁이야? 그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우리의 대통령은 다널드 트럼프예요. 이게 뭐 럭비공 아닙니까? 약 올리냐? 점점 더 어떻게 나 이거 쓸 수 있다. 확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어떤 거는 이런 군사적 시나리오는 쓸 수 있죠. 한반도에는 재앙이죠. 북이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군사적 옵션은 순식간에 전면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건 지구촌의 재앙이다. 이래서 지금 많은 양식 있는 사람들이 절대 전쟁은 맞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국면도 한쪽엔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이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9월 네. 9일, 네, 작년 9월 9일에 핵실험했는데 9월 9일이 북한이란 나라, 네, 네. 공화국 건국한 날입니다. 예. 10월 10일은 그 중심에 있는 당을 창건한 일이고 9월 9일, 10월 10일 매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서 네, 네. 공포로 몰아넣는 그때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